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33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까다롭다기보다는 좀 지저분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역시 지저분한 문제는 좀 군무원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지도 섞여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볼게요.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동그라미 1번. 새로운 법령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전에 그 다음부터 언제는 완성되거나 종결. 이런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요? 진정소급표 금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묶어놓으시고 이거 행위시법주의죠. 동그라미 2번 보면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즉 여기서 처분을 행위로 보는 거죠. 이것도 행위시법주의라고 봐도 좋고 행위시법주의 디테일하게는 처분시법주의죠. 동그라미 3번이요. 법령을 위반한 행위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게 바로 행위시법주의죠. 동그라미 4번 틀렸어요.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시대 상황이 변하죠. 제가 장발 미니스커트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해당 법령의 특별한 규정, 즉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변경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는 거죠. 이번이 좀 문제가 많았죠. 다음은 행정법상 기본 원칙인 실권 내지 실효의 법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번 동그라미 번이 형사소송법 쪽으로 나뉘는 이런 거 무시하세요. 일단 실권의 법리는 상대방이 행정 권한 행사를 위한 법령 요건을 갖춘 시점으로부터 장기간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 때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동그라미 1번 틀린 이유가요. 상대방이 권한 행사를 안 할 때 인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 권한 행사를 안 할 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상대방이 그러고 언더라인 쳐보고 두 번째 줄에 장기간 권한 행사를 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예컨대 상대방이 영업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장기간 동안 영업허가 신청 안 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게 실권의 법리가 아니에요.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권한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뒷부분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무시해도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종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거 맞죠? 현재는 행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12조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거죠. 12조 1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쓰고 있고요. 12조 2항은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원칙인 실권의 법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야 돼. 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실권이 아니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등과 유사성 갖는다? 사정판결의 취지가 공공복리잖아. 그런 면에서 실권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을 수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제재처분의 경우에 실권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재처분의 제척 기간은 5년이죠. 여기서 실권의 법리에도 불구하고란 말씀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실권은 장기간 동안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한이 실효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장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요. 이 장기를 아예 5년으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권의 법리로 갈 게 아니라 제재처분에 대한 5년의 불과 제척 기간에 대한 논의로 가란 얘기입니다. 문제 3번이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분이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 사정을 세 번째 보니까 모두 고려하여 판단,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기속행위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못 붙이죠? 붙였다면 당에 부관을 붙이게 되면 부관은 무효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허가처분의 취소는 기속재량입니다. 여러분 기속재량행위라는 게 자유재량행위 대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냐면요. 허가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죠. 침입적인 처분이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재량권의 범위를 좁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경찰 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 후보 생 선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토록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래요. 임용령 언더랜 초볼까? 그럼 임용령은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이죠. 그러니까 임용 규칙이 아니라 임용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수권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이란 말은 행정규칙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시행령은요 언제나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 경우에도 법규성이 인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틀린 겁니다. 문제 4번이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하허면 특인데 이렇게 해서까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이요. 특정인을 위해서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특허라고 하며 특허는 하허면 특인데 특이죠. 이러한 특허에는 개인 택시 면허를 들 수 있다. 여러분 운송업 면허는 모두 특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요. 타인의 법률적인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인가하며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네, 뒷단 틀렸죠. 공유수면 매입법상의 공유수면 매입 면허는 강학상 특허예요. 앞단은 맞고 뒷단은 틀렸다. 네, 동그라미 3번이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언더랜 쳐볼까요? 그런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판단해서 확정한다. 이거 확인에 대한 개념적이죠. 공직이라 하면 앞단 틀렸죠. 뒷부분. 토지 대장의 등재가 공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공직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다툼이나 의문이 없는 사실이고, 그 확인은요.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사실이죠. 동그라미 4번이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수리라고 하며 오케이죠. 이런 수리 중에서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여기 체육시설업자가 골프장이었어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이거는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수리입니다. 여기서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그리고 검토 결과 통보는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는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죠. 물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도 수리 거부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되죠. 동그라미 4번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이게 골프장을 할 때 골프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회원권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게 골프장 업자들은 가급적이면 회원들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회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뭐 몇 억씩 되는 돈 주고 골프장 회원권을 사는데 회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에 예약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산 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 모집 숫자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검토 결과 검토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리는 처분성 인정되는 겁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행정계획의 집중효 그리고 인허가 의제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채광계획 인가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의제가 되는 경우 이거 인허가 의제죠? 행정계획으로 치면 집중효입니다. 그러면은 공유수면 점용 불허가 사유 즉 종된 인허가의 거부 사유를 이유로 채광계획 주된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행위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는 일반 처분이에요. 근데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에게 권리와 의무 영향을 미친다. 특정기인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죠.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현 상태대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일체의 개발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 일반 처분 지정이 일반 처분이라는 것과 첫 번째 줄에 특정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규제한다는 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그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동그라미 3번이요. 도시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이 변동이 생겼다. 그것만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계획변경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획변경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이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다. 형량의 혜택죠. 이익형량을 했는데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건 뭐 오형량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죠. 6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죠. 그래서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고요.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의무자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3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이거 법규명령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맞는데 모든 법규명령 전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이것도 틀렸어요.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 조문상으로는 대통령령에만 한정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 이익과 형량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익 형량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의 신상 공개하잖아요. 얼굴도 공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7번이요. 다음 중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합한 행정강제수다. 원달은 쳐볼까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의 이행을 강제. 원칙적으로 직접 강제죠? 직접 강제하는데 무언가 부적절하다. 부담이 크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어떤 문제에서 이걸 이행강제금으로 안 하고 집행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행강제금과 집행벌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라고. 8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통신호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산시장이었고요. 위임받은 기관이 안산경찰서장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신호등 관리 사무는 지자체 사무인데 이거 경찰에서 교통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 기관 소속의 공무원은 누구겠어요? 경찰 공무원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위임 사무 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위임 사무를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다. 국가배상법 제5조죠. 그렇다면 권한을 위임한 관청, 위임청인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죠.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한 관청, 제가 아까 알려드린 사안에 따르면 이거는 안산시장이죠. 안산시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가 국가배상법 2조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왜 그래요? 종국적인 사무의 귀속 주체는 위임한 지자체잖아.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니까 국가는 책임 안 져? 아니죠. 국가도 책임져요. 국가는 몇 조 책임입니까? 국가는 비용 부담자 책임인 6조입니다. 왜 비용 부담자 책임이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하니까. 2번이요.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서 개수를 완료한 하천. 그러니까 수리 이렇게 개선과 보수를 다 했다는 얘기죠. 아직 개수 중이라고 할지라도 일부 구간은 완료했대요. 개수를 완료한 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얹어 줄게요.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 그럼 잘못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계획 홍수량이나 계획 홍수위를 잘못 책정했다던가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 그 하천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여러분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 인과관계요. 만약에 상당 인과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인과관계만으로 책임을 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잘못한 공무원이 있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그 해당 공무원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나왔잖아. 그 해당 공무원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는 행동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조건적인 인과관계는 이렇게 인과관계가 너무 확장된다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게 상당 인과관계예요. 그러면 상당한 인과관계인지 유무를 선지 세 번째 줄 읽고 있어요. 이때 상당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의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란 말이죠. 틀릴 수가 없죠. 동그라미 4번이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의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 줄여서 공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물은 공공용물도 있고 공용물도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공공용물 언더라인, 세 번째 줄에 공용물 언더라인. 차이는 뭐예요? 이게 행정법 강론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공공용물은요
퍼블릭하게 쓰는 게 공공용물이야. 공용물은요, 행정주체가, 즉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게 공용물이야.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는 공공용물이죠. 국민 일반인 쓰고 있잖아. 근데 뭐 시청 건물이라든지 혹은 뭐 공무원들이 쓰는 책상 이런 건 공용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다 포함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읽고 있어요. 네 번째 줄까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나.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뒷단 틀렸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이겠어요? 토지 소유주가 관리를 포기한 사도. 그러니까 사인 소유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럼 도로로 쓰이고 있으니까 공물인 거 맞죠?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열받아가지고 내 땅이 도로로 쓰이니까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합니다. 그럼 누가 관리하겠어요? 지자체가 관리하겠죠.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고. 이런 경우에도 공물에 해당한다. 9번이요.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 등 확인 소송 맞죠? 동그라미 2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이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이때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은 민주소송이죠. 기관소송은 뭐요? 기관 상호 간의 다툼이에요. 동그라미 3번.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대해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개괄주의는 뭐요?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기만 하면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너럴리예요.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다. 열거되고 기록된 것만 가능하죠. 그 열거되고 기록된 게 뭐 있습니까? 선거소송, 당선소송, 그 다음에 국민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 주민소송 여기에 한정되잖아요. 동그라미 4번. 당사자 소송은 법령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불변기간이다. 불변기간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고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당사자 소송의 제소기간 뭐 있어요? 보상금 증감 소송 생각해 보세요. 수용 재결 거친 다음에 다투려면 수용 재결 소송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의 재결을 거친 후에 다투려면 이 재결에 대한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60일. 그러니까 그 기간 지나면 소송 제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10번 보겠습니다.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게 추상적인 문장인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떠올라야 돼요.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심판 청구에 의해서 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 제3자 행정이 뭐 생각할까요?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 허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3자 인근 주민이 심판 청구를 해서 인용 재결이 있었다. 그럼 그 결론은 뭐예요?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그럼 처분의 상대방은 영업 허가 처분의 상대방인 연탄 공장 주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재결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했다. 견책이 감봉보다 낮은 징계죠. 감액경정 비슷하네. 그런 경우에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소청결정, 감액,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변경된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취소 소송의 대상은 재결주의에 따라 수용 재결이 된다. 일단 여러분 재결주의를 택하고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감노특이죠. 감사원, 중앙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요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예요.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이의재결에 불복하겠대. 그럼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결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예요. 그리고 이의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출제교사가 정확히 무슨 뜻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 이의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이의재결이 그 대상이겠죠. 동그라미 3번이 확실히 틀린 이유는요. 재결주의가 아니라고. 재결주의는 무엇뿐이다? 감노특뿐이다. 동그라미 4번이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결 취소소송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죠. 살펴보니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없다 판단했어요. 이건 본안 판단한 거니까 그때 법원의 판결은 각하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뭐 좋은 문제 좋은 선지 있었으니까 좋은 선지 잘 가져가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나쁜 선지는 걸러드리잖아요. 좋은 선지 위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얘기할게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누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